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 6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인데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밀도가 이미 충분해서 더 이상 그것이 더 개발돼서 복잡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말해요. 그 말 그대로 뜻을 유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이미 충분히 된 곳이라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되겠죠. 그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그런 곳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주상공업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지정 기준은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지정 대상 지역을 보면은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해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은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하수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여기에는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다 이에 관련된 것이죠. 20% 이상 미달. 그래서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더 이상 도로를 설치할 공간도 없어요. 2년 이내에 또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 네, 그래서 2에 해당된다는 거, 2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 6위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거 아니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이를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도지사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러한 6위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강화하는 거죠.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같은 경우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이 건폐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몇 차례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같이 비교하면서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에도 보다시피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서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곳을 살펴보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렇죠. 완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 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네, 오늘 수정을 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숫자 2가 나오는데 앞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는 차원이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많이 필요할 곳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개발 행위 건수가 20% 이상 증가되고요. 또 인구 증가가 뭐 20% 이상 전년도보다 많아지는 경우. 그래서 도시가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기반 시설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그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이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의무적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럴 때 이 기준을 살펴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을 할 것, 10만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하여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을 지정하면 편리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비가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정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이해관계가 또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시비가 붙지 않도록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합니다. 자, 지정 절차를 보면 6위는 기반시설의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있는 데다가 주민들한테 또 비용을 또 부담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드시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요. 심의하고 지정 고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심의만 거친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견 청취와 심의를 같이 거칩니다. 그래서 개심, 기의심, 개심기, 의심 그렇게 개심기를 늘 의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물어버리니까요. 개심기를 늘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6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1년 내에 수립해야 하고요.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로나 공원, 녹지, 학교, 대학교는 해당되지 않고요.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이런 기반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요 대학이 제외되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X.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 이내에 수립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이내에 수립해야 됩니다. 의제 및 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2년식으로 3년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이익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으로 200제곱미터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합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러니까 개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 이런 거 아니고요. 신축, 증축만 해당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건축행위로 봐서 그 건축행위만 부가대상으로 봅니다. 부가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좀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어떤 시설에 따라서 거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시설이 있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큰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택, 단독주택보다 위락시설 같은 게 사람들이 왕래가 더 많겠죠. 그에 따라서 또 기반시설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발개수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유발개수가 큰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발개수가 작은 것이죠. 이게 가끔 여기 이제 숫자들은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나오면은 하나씩 찝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횟수를 표시한 겁니다.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들을 외워두신다고 하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제 순서를 알아야 빨리 찾을 수 있고 어떤 때는 그 유발개수 숫자를 또 알아야 답을 찾기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순서를 물어볼 때는 이 의관이라는 유튜버가 의관이라는 유튜버가 화수요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종 판매하며 숙박하다가 의료시설 가서 방창고 붙였다. 뭐 억지로 말을 만드니까 이상한데 그래도 대충 의미는 연결되죠.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요 화수, 순종 이거는 이제 같은 유발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일종 판매, 같은 유발개수, 숙박하며 뭐 이제 판매를 하니까 괄호에서 의료시설 가서 방창고 붙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 그 나머지는 0.7이라는 다 동일한 유발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 연구시설, 뇌의자시설, 업무시설 등이 해당되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유발개수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유발개수가 1.4, 145태 때 종이 어떤 문자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문자,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자원순환시설 뭐 이렇게 4개가 1.4라는 유발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관광휴게시설은 1 구하고 나서 가야죠. 관광휴게시설 1 구하고 나서 가길 바랍니다. 1도 구하지 못했는데 맨날 관광휴게시설 가서 놀면은 거덜나겠죠. 자, 위락시설은 둘이 가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둘이 가서 하나가 되는 곳. 의료시설에 가면 연구차가 있죠. 의료시설에 가면 연구차가 있습니다. 창고시설. 이렇게 요런 정도만이라도 각 시설들의 유발개수를 암기해 두면 문제 나오면은 문제없이 맞출 것입니다. 자, 민간사업 개발자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인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돼요. 건축행위 위탁 또는 도급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자, 건축주의 지위나 기형 또는 니은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자도 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아닙니다. 여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이런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6위는 납부 의무자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요.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됩니다. 네, 납부 의무자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야 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 원칙을 하되 물납을 인정한다.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한다. 네, 알아두시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 특별시장, 예, 이렇게 6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관리 및 운용해야 합니다. 특별기금이 아니고요. 또 잔액이 생기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칙 및 벌칙, 도시계획위원회.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은 굉장히 사실은 많은데 시험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정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가끔씩 답과는 큰 관련이 없는 지문으로 나오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범도시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까지 구청장으로 합니다.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 처분이라는 것은 취소를 말해요. 즉 어떤 게 있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는 거고요.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되고요. 실시계획을 인가를 취소하려면 그때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도실에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청문회장에서는 개도 실시를 웃는다. 청문회장에서는 하도 웃긴 모습들이 연출되니까 개도 실시를 웃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기출문제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아니라 취소라는 거, 취소할 때 청문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칙. 자, 이 부분도 이제 가끔씩 한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약간 특색 있는 게 있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면탈 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경감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도시개발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